박근혜 나쁜 사람 노태광과 법정에서 만난다. 이 실장님, 네. 내일 모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네. 노태강 네. 전 국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게 초미의 관심사냐 하면 네. 실제로 이것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증언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언으로 참석했을 때 유영하 변호사하고 아주 정말 언쟁이 그냥 쨍쨍쨍쨍 할 정도로 그렇죠. 언쟁이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유영하 변호사한테 법정입니다. 변호사의 어떤 그 상황을 인지해 주십시오 하고 말릴 정도로 그때 이제 언쟁이 심했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을 아마 벼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태강 차관을 실질적으로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네. 아는 어떤 그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할 때고 노태광 전 차관도 그러니까 노태광 차관 당시 이제 국장도 당시 국장이죠. 국장도 이제 나와서 그 당시의 상황 왜 그때 자신이 사퇴를 스스로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울면서 유 장관한테 왜 얘기를 했는지부터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언을 하다 보면 아마도 내일도 상당히 유영하 변호사가 칼을 갈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어떤 장면들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리고 노태강 지금 이제 문체부 2차관인데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체육 종목이 유명한 종목 많잖아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려고 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노태강 지금 차관, 이제 그냥 국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되는 게 노태강 국장을 찍어낸 게 직권남용이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노태강 국장의 얘기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에 특별히 더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고 네. 정유라에 대해서도 특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태강 국장이 소위 잘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승마에 관련해서 정유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쁜 사람이 되고 결국 이제 사표까지 내는 상황이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좀 조사를 제대로 해봐라 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그렇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이 했는데. 뇌물죄 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유라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된 건 잘 모른다는 네.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유라 개명한 것도 맨 처음 몰랐다 그랬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유라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고 특히 유달리 승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건 이쪽에 뇌물이 가고 있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뇌물의 간접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 소위 밀려나게 된 이 직권 남용 부분에 관한 진술 하나,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노태웅 국장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뇌물죄 내지는 이 국정농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는 이제 노태강 국장을 자천시킨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은 직접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유라에 대한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단순 뇌물죄인데 문제는 이게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증거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노태양 국장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2013년에 성마대회 때 정유라가 준우승하니까 이걸 조사해보라 했는데 원하는 들에게 보고서 안 올리고 자천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참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대통령도 이게 참 나쁜 사람이 하더라. 이게 최순실의 말을 그대로 이게 인용해서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뭔가 이게 공모했다는 데서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간접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태강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2차관으로 아주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요. 얼마 전 문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하면서 전 정부와 다른 점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업무 보고는 사실은 보고 자료나 토론 자료가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시나리오도 없고 결론도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고민,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정부에서의 업무 보고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노태영 국장 국장에서 물러났다가 네. 또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새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저 심정이 어떨까 좀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10월 달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때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판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 10일간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풀려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목이 걸렸던 게 비선진료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포폰 만든 거였습니다. 비선진료와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바로 직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기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추가로 밝혀진 범죄 행위를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두 가지가 혐의가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특검 입장에서 추가로 기소를 할 경우 이제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재판부가 그냥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인 어떤 범죄가 발견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분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 경호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구속기간을 좀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종종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발가락 뭐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다 이게 이런 걸 염두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이게 고의로 시간 끌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금방 교수님 말했지만 추가 기소는 힘들 거예요. 이미 이게 재판이 6개월 이상 오래됐고 새롭게 새로운 범죄를 조사를 해서 기소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문제는요. 옛날에 구속영장에 없던 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간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SK그룹 이게 제3단 뇌물 요구죄거든요. 그다음에 그 롯데그룹 70억 또 돌려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제3단 뇌물 수수기 때문에 반환해도 수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영장에는 없었는데 공사실에 있어요. 그럼 이게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최단 연장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이제 오늘 그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만나보니까 이게 문제는요. 왜냐하면 이게 롯데나 SK는 심리가 다 끝났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재판에 남아있어서 손도 안 댄 거는 정호성 그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러니까 재판이 아직 손도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K재단, 미르재단이 뇌물 말고 직권남용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재벌 총수 7명도 불러야 돼요. 직권남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거 이재용, 우병우 이런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롯데하고 SK는 심리는 끝났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게 6개월 연장하면 과연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지 상당히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도 문제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차은택 등 나머지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선고가 연기되면서 2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영장 만료가 11월 중순이에요. 그럼 11월 중순 전에는 이 재판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지금 손도 못 댄 몇 가지 혐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일정 조율하자라고 해서 미루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다 불구속해서 미뤄지고 그렇겠네요. 재판을 받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SK나 롯데 관련해서 물론 지금 심리는 끝이 났지만 이게 첫 번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하면 약간 편법이라는 물론 반발을 일으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풀어줘가면서 재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뒤에 사실 죄질이 중하고 도주의 증거인멸 우려 있어서 영장을 발받았는데 이제 지금 풀어주고 재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무리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또 피고인들하고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최소 11월 중선에 재판이 끝나야 된다면 제2차 구속영장은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 두 사람 같이 변호를 맡았는데 정유라 씨 변호 업무를 이제 상임계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한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유라의 진술과 최순실의 진술은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양쪽을 어떻게 다 변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유라를 증인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정유라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정유라의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네. 상황이 되면. 그렇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정유라는 마이너스 신뢰관계다. 지금 최순실의 재판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정유라와 같이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둘 다 변호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사임계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 씨의 출석이 보쌈 출석이다 이러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 당국에다가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내가 내일 정인으로 나간다 이거야. 오늘 정인으로 나간다. 차량을 보내라 라고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밤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와요. 8시간 있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보쌈 정언이에요. 네, 김경재 변호사 사임계 제출한 거 보면 이제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완전히 갈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정유라하고 최순실 박근혜하고는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게 긋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그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서 정유라를 이게 정인으로 신청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정유라가 이재용 재판에 정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판 조서는 그들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근데 굳이 왜 또 정인을 신청했느냐? 그건 이게 바로 공판 조서에 있는 증거 능력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게 탄핵 증거랍니다. 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를 신청한 거는 탄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정유라 말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를 탄핵하는데 정유라를 이게 변호한다? 그렇죠. 이건 이게 바로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하나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검찰이 정유라를 기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2번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게 그냥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 검찰에서 이게 정유라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검찰이 한 손에는 이게 영장을 딱 정유라 거 들고 있고 네. 한쪽에는 이게 정언을 자꾸 검찰 쪽에 유리하게 하는 이런 이제 비판도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칙에 따라 정유라도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정유라는 제가 보기에는 국선 변호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지원도 끊기고 그거보다는 이게 정유라는 큰 의미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검찰 제2의 장시 효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동정 여론도 있게 해서 저는 국선 변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라는 국선 변호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최순실 씨도 기소가 그런 얘기 되더라도 한번 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사실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 상태잖아요. 첫 번째로는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재판에서 했던 얘기들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또 불러서 똑같은 걸 물어볼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정유라의 증인 신청을 받아줘요. 그러면 정유라가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사실 거기서 한 거 거짓말입니다. 위증죄 되잖아요. 그래서 정유라는 말도 못 바꿔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면 재판부에서 증인 신청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이런 돌발 행동이 아들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과거 정유라 씨는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저랑 연락이 아예 안 되셔가지고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노태강 국장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최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 관심은 노태강 국장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 역시 그게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정유라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것 같아서 네. 노태강 지금 현재 차관의 발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는 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6개월 이상 오래됐고 네. 새롭게 새로운 범죄를 조사를 해서 기소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문제는요. 옛날에 구속영장에 없던 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간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SK그룹 네. 이게 제3자 뇌물 요구죄거든요. 그다음에 그 롯데그룹 70억 또 돌려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제3자 뇌물 수수기 때문에 네. 반환해도 수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런 부분은 영장에는 없었는데 공소사실에 있어요. 그럼 이게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이게 최단 연장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이제 오늘 그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좀 만나보니까 이게 문제는요.
왜냐하면 이게 롯데나 SK는 심리가 다 끝났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재판에 남아있어서 손도 안 된 거는 정호성 그 공무상 비밀 누설. 그렇게 재판이 아직 손도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K재단, 미러재단이 뇌물 말고 직권남용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재벌 총수 7명도 불러야 돼요. 직권남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거 이재용, 우병우 이런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롯데하고 SK는 심리는 끝났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게 6개월 연장하면 과연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지 상당히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도 문제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차은택 등 나머지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선고가 연기되면서 2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영장 만료가 11월 중순이에요. 그럼 11월 중순 전에는 이 재판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지금 손도 못 댄 몇 가지 혐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일정 조율하자라고 해서 미루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다 미뤄지고 불구해서 그렇겠네요. 재판을 받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SK나 롯데 관련해서 물론 지금 심리는 끝이 났지만 이게 첫 번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하면 약간 편법이라는 물론 반발을 일으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풀어줘가면서 재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뒤에 사실 죄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있어서 영장을 발받았는데 이제 지금 풀어주고 재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승마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유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쁜 사람이 되고 결국 이제 사표까지 내는 상황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좀 조사를 제대로 해봐라 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그렇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했거든요. 이 뇌물죄 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저기 정유라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된 건 잘 모른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유라 개명한 것도 맨 처음 몰랐다 그랬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유라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고 특히 유달리 승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이쪽에 뇌물이 가고 있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뇌물의 간접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 소위 밀려나게 된 이 직권 남용 부분에 관한 진술 하나,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노태웅 국장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뇌물죄 내지는 이 국정농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직접적으로는 이제 노태강 국장을 자천시킨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은 직접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유라에 대한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단순 뇌물죄인데 문제는 이게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증거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노태양 국장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2013년에 성마대회 때 정유라가 준우승하니까 이걸 조사해보라 했는데 원하는 들에게 보고서 안 올리가 자천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참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대통령도 이게 참 나쁜 사람이 하더라. 이게 최순실의 말을 그대로 이게 인용해서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뭔가 이게 공모했다. 는 대해서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간접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태강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2차관으로 아주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요. 얼마 전 문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하면서 전 정부와 다른 점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업무 보고는 사실은 보고 자료나 토론 자료가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시나리오도 없고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무리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또 피고인들하고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최소 11월 중선에 재판이 끝나야 된다면 제2차 구속영장은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 두 사람 같이 변호를 맡아왔는데 정유라 씨 변호 업무를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한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유라의 진술과 최순실의 진술은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양쪽으로 어떻게 다 변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유라를 증인신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정유라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말한 게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정유라의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네. 상황이 되면. 그렇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정유라는 마이너스 신뢰관계다. 지금 최순실의
재판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정유라와 같이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둘 다 변호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사임계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 씨의 출석이 보쌈 출석이다 이러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 당국에다가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내가 내일 정인으로 나간다 이거야. 오늘 정인으로 나간다. 차량을 보내라 라고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밤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오고 8시간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보쌈 정언이에요. 네, 김경재 변호사 사임계 제출한 거 보면 이제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완전히 갈라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정유라하고 최순실 박근혜하고는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게 긋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그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서 정유라를 이게 정인으로 신청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정유라가 이재용 재판에 정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판 조서는 그들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근데 굳이 왜 또 정인을 신청했느냐? 그건 이게 바로 공판 조서 결론도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고민,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정부에서의 업무 보고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노태영 국장 국장에서 물러났다가 네. 또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새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저 심정이 어떨까 좀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10월 달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때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판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 10일간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풀려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목이 걸렸던 게 비선진료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포폰 만든 거였습니다. 비선진료와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바로 직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기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추가로 밝혀진 범죄 행위를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두 가지가 혐의가 구속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특검 입장에서 추가로 기소를 할 경우 이제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재판부가 그냥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인 어떤 범죄 행위가 발견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분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 경호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구속기간을 좀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종종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발가락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다 이게 이런 걸 염두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이게 고의로 시간 끌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금방 교수님 말했지만 추가 기소는 힘들 거예요. 이미 이게 재판이 박근혜 나쁜 사람 노태광과 법정에서 만난다. 이 실장님, 네. 내일 모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네. 노태강 전 국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게 초미의 관심사냐 하면 네. 실제로 이것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증언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언으로 참석했을 때 유영아 변호사하고 아주 정말 언쟁이 그냥 쨍쨍쨍쨍 할 정도로 그렇죠. 언쟁이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유영아 변호사한테 법정입니다. 변호사의 어떤 그 상황을 인지해 주십시오 하고 말릴 정도로 그때 이제 언쟁이 심했습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을 아마 벼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태강 차관을 실질적으로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네. 라는 어떤 그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할 때고, 노태광 전 차관도 그러니까 노태광 차관 당시 이제 국장도 당시 국장이죠. 이제 나와서 그 당시의 상황,
왜 그때 자신이 사퇴를 스스로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울면서 유 장관한테 왜 얘기를 했는지부터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언을 하다 보면 아마도 내일도 상당히 유영하 변호사가 칼을 갈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어떤 장면들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리고 노태강 지금 이제 문체부 2차관인데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체육 종목이 유명한 종목 많잖아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려고 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노태강 지금 차관, 이제 그냥 국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두 가지를 딱 요약을 하면 되는 게 노태강 국장을 찍어낸 게 직권남용이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노태강 국장의 얘기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에 특별히 더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유라에 대해서도 특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태강 국장이 소위 잘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